어디서 제가 본 얘기인데,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른인 척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봤는데 굉장히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.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 배워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느끼고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.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,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책임을 다하는 것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똑같이 뭐 좌절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걸 드러낼 때가 아니다. 때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드러내는 거지. 그걸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. 내가 한 그런 행동, 내가 한 감정 표현,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도 뭐 떳떳하고 뭐 주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. 이게 되면은 그런 단계에 가까이 간 것 같고요. 뭐 그 책임이 부담스럽고 버거울 수 있죠. 그러나 이제 내가 한 일이고 또는 내가 지금 보듬어야 될 사람들의 일이다. 그 친구 찾아와. 내가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? 다른데 취직이라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? 마음이 쓰려서 잠이 와 이게.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고 어른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그 내가 해야 될 일의 범위는 뭐 개개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. 어디서 제가 본 얘기인데,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른인 척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봤는데 굉장히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맞는 얘기다.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막 10살도 되기 전에 생각했던 거 하는 마음, 뭐 드는 기분이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달라지는 게 내가 그런 생각,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. 사실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.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닌데,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,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다.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.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단 말이죠. 그리고 이제 이 나이를 먹도록 이 사람에게 이제 덧붙게 되는 지위라든가 이제 사회적 기대, 사회적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어린 상태로 있겠다. 이거는 바람직한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. 자기 선택일 수는 있겠죠. 나는 계속 어린아이고 싶어. 애 같다라는 측면은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이제 이런 측면이죠. 그래서 이런 측면은 조금 지양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린이다움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바람직한 어른은 이제 내면에 아이가 있다. 어른 아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아이들이 갖는 순수한 측면,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열려있는 측면이라든지 나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이게 뭐 피해가 되지 않는 뭐 경우라면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순수한 측면은 성숙한 어른의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 나의 아저씨 작가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, 그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이 뭐 딱히 어른을 염두에 두고 좋은 어른을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은 아니다.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어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고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,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하잖아요. 손녀는 부양 의무자 아니야.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오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내서 쫓겨나? 아, 혹시 할머니랑 주소지 같이 도 있냐? 주소지 분리해. 같이 사는 데다가 네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.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.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?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20, 30대에는 나를 좀 이끌어주고 나에게 좀 목표를 제시해주고 나를 좀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, 뭐 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건 사실 랜덤입니다. 만날 수 있고 뭐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언제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고, 그런데 이제 한 40 정도 되면 스스로에게 내가 귀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귀인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.
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별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. 기다릴 수는 있지만 기다리면서도 내가 할 거는 해야죠.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속담, 격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또 나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주위에 눈을 돌리면서 내가 또 남에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면서 살다 보면은 이게 또 누군가는 나를 좋은 어른으로 바라봐주는 또 나도 모르게 또 좋은 어른이 돼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굉장히 어려운 구분이죠. 저도 이제 늘 돌아보고 있는데 어른과 꼰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. 좋은 그래도 이제 괜찮은 어른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지금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죠.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른이라는 뭐 나이나 지위나 어쩔 수 없이 역할 때문에 청년들에게 후속 세대들에게 그들이 듣기 원치 않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얘기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저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를 듣고 좀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 좋은 얘기를 해준 사람한테 좋은 감정이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꼰대들은 또는 이제 나쁜 어른들은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.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요구만 전혀 배려와 이해 없이 자기의 입장을 관철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 감정을 또 막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표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어른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뭐 MZ세대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게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다. 어떤 식으로 얘네들하고 상호작용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상호작용을 젊은 세대들하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어울려 사는 사회고 뭐 어떤 조직이 됐든지 여러 연령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뭐 벽을 치는 거는 서로를 위해서 또 뭐 조직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요. 그렇다고 또 이제 그들의 좋은 평가를 내가 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뭐 입맛에 맞는 일만 해준다든가 뭐 우쭈쭈만 해주고 위로만 해줄 수는 또 없어요. 그건 또 이 사회에서 어른 연령 또는 어른의 지위, 어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.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. 때로는 이제 청년들이 듣기 싫은 얘기, 또 꼰대질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얘기일지언정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의 철학과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는 해줘야 된다. 이거는 혼을 내야 된다라는 거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까지는 없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